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짜라란! 동방 특급 열차라는 책이고 무려 200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절판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서점에서 이 책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부제목이 이 김정은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이라는 부제목이고요. 이 사진은 이 책의 저자인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와 이 당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이 책의 표지입니다.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냐면 책은 조로 정상회담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북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 우리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르고, 북에 대해서도 되게 반복적인 인식과 어떤 내용들이 차고 넘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과연 2000년, 2001년엔 북과 러시아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했었는지 담았던 책이기 때문에 무려 22년 전 얘기지만 이때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라는 사람이고요. 러시아가 연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방마다 이 주를 관할하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를 크게 몇 개 번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권 대립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극동지구 전 대통령 정권 대리입니다. 당시의 러시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푸틴이었는데요. 푸틴이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러시아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기로 해요.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그때도 열차를 탔는데, 이때 이 콘스탄틴 이 사람을 이제 같이 열차를 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쭉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라 라고 하면서 열차에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한반도나 또 혹은 조선의 역사, 남과 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내용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혹은 우리도 잘 몰랐던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러시아 정권 대리인 입장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근 20년 전의 상황들을 잘 아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2001년은 2018년, 19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한반도가 역동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역사적인 유의로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푸틴도 평양에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에 이제 이 90년대 어려운 경제 활동을 끝마침하고 세계에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쳐보려고 했던 해가 2000년, 2001년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에 러시아의 고민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갓 대통령이 된 푸틴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러시아 땅이 너무 넓은데 러시아에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이제 유럽 쪽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드넓은 시베리아 벌판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못 살고, 열악한 환경이기도 했지만 인구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시베리아 열차 100년이 되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서 이 태평양, 그다음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가는 이 물류항을 연결하겠다라는 러시아의 목표가 있었고, 중국 또한 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진, 하산 이 지구를 연결해서 북한도 어떤 물류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초반부에는 이 시베리아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좀 어떻게 협력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철도 얘기를 많이 아시고, 현재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얘기 중에 있으니까 뭐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로 연결하려고 하는 흐름은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있었고,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에 비해서 때부터 좀 철도 연결은 얘기가 됐고요. 합의문에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에서도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봤던 게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농사였어요. 북 입장에서는 이제 갓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북한 지역에서는 농사 짓기엔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 많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은 너무 넓어. 러시아 사람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노동자를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낼 테니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 땅을 빌려달라는 거죠. 한 25만 명의 노동자를 보낼 테니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러시아와 북한이 나눠 갖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북한이 5대5 혹은 3대7도 괜찮다. 그래서 이 드넓은 농사짓기에 너무 좋지만 아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던 이 벌판에 대해서 북한이 되게 적극적으로 농업의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장면이 나오고, 저는 이거 좀 처음 봅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24일간, 저는 이제 세계 지리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지리를 모르는데, 하산에서 출발해서 하바로프스크를 지나서 이르쿠츠크를 지나서 모스크바 지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다가 다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거든요. 24일이나 걸렸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이번에 조러 정상회담이 있었던 곳이 아무르주라는 곳이었잖아요. 그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곳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아무르주에는 아무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기 가서 아무르강에서 유람선을 타기도 하고 아무르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열차를 타고 오고 가는 기간에 8월 15일 조선의 한국의 광복절이 겹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경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긴장해요. 광복절인데 선물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뭘 주지? 기차를 타고 갔으니까 뭘 주지?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기차가 치타라는 주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치타주의 어떤 사령관이 나만 믿어, 내가 선물을 준비할게.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게요? 당연히 모르겠죠. 혹시 2018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도 두 정상 간에 그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그 선물이 완전 멋진 검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도깨비를 보는데 이 도깨비 가슴팍에 꽂혀있는 그런 검 같은 검을 이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교환을 했었는데, 경축절이니까 8.15 경축절이니까 이제 무엇을 줄까 러시아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해서 준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썼던 자동소총? 슈파긴이라는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선물로 주면서 이 소총이 이제 소련군을 지키고 나치를 무찌르고 일본 군국지를 무찌른 총이다. 그래서 전 세계 공동의 적인 나치와 군국지를 물리친 총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그래서 서로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소련군이 상당히 많이 유럽 지역과 여기 일본에서도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반제에 대한 입장을 서로 공고히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소련과
북한의 군사교류예요. 러시아로 나라가 바뀐 이후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교류는 없습니다. 어떤 우호 조약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고, 뭐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던가 서로 군사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는데 80년대 중반에는 소련군과 북한군 사이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랑 원산항을 오고 가면서 해군 사이의 협력이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80년대 중반에 김일성 주석이 또 이제 소련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해보면 북한과 소련 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85년에 러시아의 잠수함이, 여기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라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게 태평양 함대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잠수함이 원산항을 방문해요. 그리고 86년도에는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또 원산항을 방문합니다. 항공모함 이름 뭐게요? 민스크입니다. 민스크. 우리 민스크 협정으로 아시죠? 그래서 민스크 항공모함이 이제 여러 잠수함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때 같이 합동 군사훈련도 합니다. 우리는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군사훈련이어서 우리는 반대하기 되게 바쁜데, 당시에 합동 군사훈련은 소련과 북한 사이 어떤 교류의 입장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5만 명이 소련군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소련군 장병들을 김일성 주석이 또 환영하러 나와요. 그리고 막 같이 이 소련, 조선, 오호 조약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집회도 대규모로 해요. 모인 사람이 6만 명이래요. 엄청나죠? 이제 그런 집회도 하고, 이 북한의 어떤 해군이 이렇게 원산항을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고 90년까지 이렇게 태평양 함대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남한이랑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남한 사이에 90년대에는 교류가 훨씬 많고 교류가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앞으로 남북의 해군과 러시아의 해군이 힘을 합쳐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를 같이 지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워낙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려 20몇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놀라웠던 거는 이게 좀 딴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남쪽의 군인들은 원래 군사훈련 이래 라고 하면서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막 일본 데리고 와서 막 미사일 빵빵빵빵 쏘고 막 이렇게 군사훈련 하잖아요. 상륙하고 막 폭탄 터트리고 뭐 이런 군사훈련 하는데, 군사협력이라고 하는 거, 군사훈련 혹은 이때 당시에 소련과 북한 사이에서도 군사 기술을 좀 서로 배우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훈련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어떤 나라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때 소련군이 북한 원산항을 방문하고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방문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군사 협력 교류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윤석열은 안 해. 상당히 적대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저자, 이 콘스탄틴 보리소비치 폴리코프스키, 이제 이 사람이 2001년 8월에 이제 열차에서 이렇게 쭉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보자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대해요. 평양에 한번 오시라. 그래서 다음 해인 2002년 2월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전에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다시 이제 답방 형식으로 방문을 하고, 어쨌든 되게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러시아와 북 사이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평양 여기저기 여러 역사 유적지 이런 데를 방문하고,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파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러시아 기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질문은 뭐 예상됩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답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해요. 저희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친한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혁명 전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2002년 2월에 평양을 떠나고 쭉 이제 한반도 상황은 이제 육자회담, 핵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내용은 다음에 다른 책을 계기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러시아, 조선, 모스크바 선언문이 있어요. 전체 8개 항이고, 당시에 이제 러시아와 조선 사이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무기 감축, 미국이랑 소련이 체결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에 대한 지지, 유엔에 대한 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가 있고요.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책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매우 안타까운데 구하실 수 없으니까 이 영상 잘 보시면 됩니다. 푸틴은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기가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는 중국도 있고 남한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1년에 어떤 잠깐의 청사진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누가 같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좀 처음 한 사실인데, 정상회담 이런 걸 하면 러시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에 대한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대요.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나 봐요. 어쨌든 이 귀한 자료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20몇 년이 지난 시기에 역사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책들입니다. 세계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윤석열만 안 변하고 있는데 세계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단 체크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